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전 시간에 상속정의재산 평가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속정의재산 평가, 상속정의재산을 이렇게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평가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세당국과 다툼이 많은데, 과세당국과 우리 신고 하셨던 납세자들과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적으로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과세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평가를 할 때는 필지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 필지가 토지, 건물, 그리고 전답, 임야, 오피스텔, 이렇게 대형 상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때 그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필지에 대지면 대지, 해당 필지의 건물 따로따로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액주의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부동산에서 만약 부동산으로 담보로 부동산이 시가가 10억인데 담보로 이렇게 8억의 담보가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 가액은 10억, 채무는 부담보 채무 8억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순액으로 이렇게 부동산 해서 2억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일 이후에 자본적 지출액은 시가에 포함시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만약 우리 재산을 평가를 할 때는 평가 기간 이내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상속이라고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 6개월과 후 6개월 이 사이를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시가로 보고 그 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고, 그 평가 시점 직전에 바로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시가에 해당되는 평가 A와 자본적 지출의 이 B를 플러스해서 평가 시점 가액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일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5월 31일 날 주로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되고 나서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자본적 지출이 있다. 그러면 시가 플러스 자본적 지출 합친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시가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가 여러 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동의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차 증여 및 사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뭐냐고 그러면, 이것은 이 증여가 최종 시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다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때 10년 이내에 여러 건의 증여가 있다. 그럼 이 여러 건의 증여를 그럼 언제 가격으로 평가를 하냐? 이것은 증여 시점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A 시점, B 시점, C 시점, D 시점 이렇게 그 시점별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된 가액,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때 A, B, C점에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그 우리 D점 그러니까 최종 증여 시점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평가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공동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형하고 동생이라든가 타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1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공동으로 재산을 공유 재산을 소유하면서 타인 지분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뭐 공동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타인 지분의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그 동일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그 재산의 감정가액과 타인 재산의 감정가액을 똑같이 감정가액이 있는 걸로 보고 시가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공동담보채권. 공동담보채권이라는 건 뭐냐고 그러면 10억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A, B, C 재산에 동일하게 담보를 설정해 놨다. 그러면 이 10억을 나눌 때는 그러면 뭐 A 재산에 얼마, B 재산에 얼마, C 재산에 얼마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것은 그 평가 시점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계산에서 A 재산, B 재산, C 재산에 담보하는 채무액을 이렇게 그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채무가액이 해당 재산의 채무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재산평가액의 적용 순위 뭐 시가도 있고 보충적 평가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무슨 가액부터 먼저 적용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유사매매 옆집 뭐 팔린 똑같은 평형에 똑같은 기준시가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느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늘 질문을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뭐 저기 종종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가가 있을 때는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라고 하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라든가 당해재산의 공매, 경매, 수용 뭐 이런 가액 뭐 그리고 뭐 감정가액 이런 것들이 당해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당해재산의 시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일단 시가를 먼저 적용하고요. 시가가 없을 때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두 번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경합이 된다. 그러면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적용될 리는 없습니다. 시가가 있을 때, 당해재산의 시가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시가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충적 방법, 일반적으로 보충적 방법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건물 기준시가, 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액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가액이 되겠는데 그 가액은 시가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보충적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 증여재산 중에 외화 자산이라든가 외화 채무를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는 평가 시점에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로 뭐 적용해서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로 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뭐 재산평가 원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시가부터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까지 이렇게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 법인 재산도 있고 개인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